고성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던 그 순간 박진석 휴대폰 화면이 먼저 울렸는데요. 지은호가 오늘 밤 사라진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더 소름인 건 박진석이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는 얼굴이 오히려 더 확신에 찬 얼굴이었거든요. 박진석은 문자를 한 번 읽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시작됐군 하는 사람처럼요. 고성이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그랬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질 때조차 바닥이 아닌 척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고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박진석이 아니라 지은호라는 이름 때문에요. 은행 VIP룸은 원래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조용한데도 공기가 뜨거웠습니다. 고성이 앞에는 수표 묶음이 놓여 있었고 변호사는 태블릿을 켜고 있었고 고성이는 턱을 치켜들고 말했었습니다. 오늘 안에 시작해요. 박진석 재산부터 풀어. 고성이는 늘 말로 판을 열었습니다. 고성이는 말로 사람을 흔들고 돈으로 사람을 묶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블릿 화면이 붉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도난 수표 조회 경고. 변호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굳은 얼굴을 보고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늘 전산오류로 빠져나가던 사람이니까요. 고성이가 손바닥으로 화면을 탁탁 쳤습니다. 뭐야 이거? 전산이 왜 이래? 그런데 경고창은 사라지지 않았고 문 밖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은행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요.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함정이라는 걸요. 누군가가 정확히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걸요. 고성이는 순간 웃으려 했습니다. 고성이는 곤란할 때마다 웃음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지금 고객이야. 그런데 웃음이 올라오다 떨려버렸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버린 겁니다. 이번엔 웃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경찰이 수표 확인을 요구하자 고성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내 돈이야. 그때 VIP룸 문가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고성애 씨. 도망칠 생각하지 마. 고성이가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박진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 얼굴이 너무 차분해서 더 소름이 끼쳤어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도 아니고 복수에 취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걸 정리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고성이는 그 차분함이 더 싫었습니다. 박진석이 감정으로 나와주면 고성이는 감정으로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고성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똑바로 보지도 않고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수표 묶음, 제 금고에서 사라진 번호 맞습니다. 도난 신고도 해뒀고요. 오늘 고성희 씨가 그걸 착수금으로 쓰려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돈이야. 라고 외쳤는데요. 그런데 그 외침이 더 처참했던 건 고성희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걸요. 고성희는 늘 내 것이라고 우기면 세상이 내 것처럼 굴러간다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내 것이라는 말이 세상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자존심을 끌어올렸습니다. 박진석,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 박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늘 욕심 때문에 넘어졌잖아. 이번엔 그 넘어짐이 내 손바닥 안에 들어온 것뿐이야. 고성희는 경찰 앞에서도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내가 나 감옥 보내면 끝인 줄 알아. 나 혼자 아니야. 너희 다 같이 무너져.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석이 준비한 다음 칼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휴대폰을 켜서 경찰에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고성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사망신고 조작 서류에 박진석 이름 넣고 공범으로 만들면 돼. 경찰이 고성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발언 본인 맞습니까? 그 순간 고성의 입이 막혔습니다.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못 막는 목소리가 고성희를 찢어버렸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청자는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고성희는 돈으로 사람을 샀는데 고성희를 무너뜨린 건 돈이 아니라 고성희가 스스로 뱉은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딱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누가 저 녹음을 가지고 있었지? 그 녹음의 키를 쥔 건 박성재 부사장이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박진석의 아들이자 고성희의 아들이죠. 회사에서는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거든요. 박성재 부사장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엄마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웃는 얼굴, 울면서 매달리는 얼굴, 남을 깎아내리는 얼굴, 너를 위해서야라고 말하던 얼굴. 그런데 그 모든 얼굴이 결국 한 가지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엄마는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움직였다는 걸요. 박성재 부사장은 혼자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차 안에서 이수빈 손을 잡았던 겁니다. 이수빈은 이 지역의 여동생이고 밝고 현실적인 패션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수빈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지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성재 오빠, 오빠 무너질까봐 무서워요. 박성재 부사장이 웃지도 못하고 말했어요. 나 사실 엄마가 무섭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엄마랑 똑같아질까봐야. 이수빈이 박성재 부사장 손등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는 달라요. 오빠는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박성재 부사장을 잠깐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성재 부사장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고성이 움직였다. 너희는 준비해. 박성재 부사장이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아빠 진짜 오늘 끝내요? 박진석이 낮게 답했습니다. 끝내야지. 고성이가 또 누굴 건드리기 전에. 그 누군가가 지은호일 수도 있다는 걸 박성재 부사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지은호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부사장 마음은 늘 복잡했습니다. 지은호를 좋아하면서도 고성이가 지은호를 미워할수록 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박성재 부사장은 자신이 엄마를 막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카페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늘 해맑고 긍정적이지만 책임감이 강해서 혼자 다 짊어지려는 사람이죠. 그런 지은호에게 낯선 문자가 왔습니다. 우진이 상태 확인하려면 혼자 나와. 지은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우진이 살아있다는 걸 지은호만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 문장 하나로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한우진을 건드리려 한다는 걸요. 그리고 한우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 판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지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지혁이 앞을 막았습니다. 이지혁은 33세, 잘생기고 유능한 비혼주의자입니다. 지은호의 대학 선배이자 지은호가 오래 짝사랑했던 사람. 이지혁은 늘 차분하게 선을 지켰지만 그날은 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가지 마. 지은호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선배 우진이 얘기해요. 이지혁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한우진 때문에 무너지는 건 못 보겠는 거죠.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 대신 내 말 무조건 들어. 지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끄덕임이 평소의 끄덕임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가 도움을 받아들이는 끄덕임이었어요. 지은호는 늘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끄덕임 하나가 이지혁에게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지강호도 같이 데리고 나올래? 지은호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의 동생입니다. 게으르고 자격지심이 많아서 가족을 힘들게 하는 순간도 많았지만 지은호가 지강호를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동생을 못난 사람으로 보면서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지혁이 지은호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지강호? 지은호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누가 강호 이름을 이지혁은 바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 판을 짠 사람은 지은호 주변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요. 여기서 심리적 긴장감이 한번 터져야 합니다. 시청자는 이제 지은호가 끌려간다가 아니라 지은호가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공포를 느끼게 되거든요.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지강호는 그 시간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강호 씨. 가족 지키고 싶으면 협조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지강호는 처음엔 씩 웃으려 했습니다. 누구세요?
그런데 상대가 지은호 이름을 꺼내는 순간 지강호 숨이 막혔습니다. 지강호는 누나를 원망도 했지만 누나가 망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강호는 더 무서웠습니다. 자기 손으로 누나를 파는 상황이 되는 게요. 지강호는 누나에게 전화하려다 끊었습니다. 말하면 더 큰일 날 것 같고 말 안 하면 누나가 더 위험할 것 같고. 지강호는 그런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사고를 치죠. 지강호는 결국 밖으로 나갑니다. 내가 알아서 해볼게 같은 표정으로요. 그리고 그 움직임을 누군가가 사진으로 찍습니다. 지강호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이미 누군가의 손잡이가 됐다는 걸요. 그 시각 박진석은 경찰서로 향하려고 차에 타려던 순간 김비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비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급했어요. 회장님, WJ 서버가 초기화되고 있습니다. 박진석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 뒤에 있는 돈의 길을 끊어야 했거든요. WJ 코퍼레이션 가운데 재단, 그리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를 자금 세탁의 줄기. 그 줄기가 서버에 남아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걸 지우기 시작한 겁니다. 박진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로그라도 잡아. 백업 라인 지금. 김비서가 다급하게 답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빠릅니다. 누가 원격으로 박진석은 그 말을 끊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감정이 아니라 결론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지금 당장 AP 쪽 라인으로 이 지역 연결해. 박성재 부사장은 차 안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아빠, 이 지역 선배에게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 필요한 건 가족 감정이 아니라 연결이다. 박성재 부사장은 그 말에 마음이 찢겼습니다. 아빠 박진석이 감정이라는 단어를 너무 차갑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박성재 부사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지은호가 먼저 무너진다는 걸요. 여기서 첫 번째 CTA를 사건 문턱에 자연스럽게 붙입니다. 지금부터는 고성의 체포가 끝이 아니라 더 큰 판의 시작입니다. 서버를 지우는 손과 지은호를 노리는 손이 같은 손일 수도 있거든요. 다음 전개가 바로 이어지니 구독해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경찰서 앞에서 잠깐 멈춘 건 고성희 때문이 아니라 이상철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이상철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이 지역 이지원 이수빈의 아버지입니다. 정직하고 고지식한 퇴직자처럼 보이지만 이상철은 가족들이 모르는 걸 꽤 많이 알고 있었어요. 특히 박진석과 고성희 사이에서 오간 돈의 흐름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병원으로 뛰어가면서도 숨이 찼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의 아내, 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평소엔 침착하지만 남편이 쓰러졌다는 말 앞에서는 평범한 아내가 되더라고요. 여보, 눈 떠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할머니 조옥래는 집에서 기도하듯 중얼거렸고 외할아버지 김장수는 조옥래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사돈이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날은 둘이 친구가 아니라 가족을 붙드는 기둥 같았습니다. 병실에서 이상철은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상철은 입술을 움직였는데요. 소리가 거의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철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김다정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듯 했거든요.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이상철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작은 메모지와 함께 아주 낡은 USB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상철이 이런 걸 숨길 사람이 아닌데 숨겼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이수빈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대를 하고도 뛰어들어온 겁니다. 이수빈은 아빠 이상철 얼굴을 보는 순간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수빈은 밝은 사람인데요. 진짜 무너질 때는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수빈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왜 하필 지금이야? 그 말이 병실 공기를 찢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지금 입을 막아야 할 사람을 막고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다들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병원 복도로 들어오자마자 김다정을 봤습니다.
김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었습니다. 박진석은 USB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김다정이 숨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이상철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여보가 숨겨온 것 같아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철이 여기까지 봤군.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뭐예요? 박진석은 짧게 답했습니다. 돈의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길입니다. 박진석이 USB를 바로 꽂지 않은 건 조심스러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박진석은 알았습니다. 이 USB를 열면 고성의 뒤에 있는 괴물이 더 또렷해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괴물은 분명 지우는 손과 연결돼 있을 겁니다. 박진석이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서버 지우는 놈 지금도 움직이지? 김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초 단위로 사라집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봐야지. 이상철이 남긴 건 지워지기 전에. 그때 정순이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어머니입니다. 남편 사별 후 식당을 운영하며 딸에게 기대어 살아왔지만 딸이 위험해지면 누구보다 먼저 날이 서는 사람입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무슨 일에 끼어 있는 거니?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설명할게. 나 괜찮아. 정순이는 단호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엄마는 이제 안 믿는다. 너 혼자 책임진다고 해결되는 판 아니야. 지은호가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지은호는 늘 웃는 척을 했지만 마음속엔 책임감이 너무 커서 혼자 하지 말라는 말이 필요했거든요.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아니에요. 이지혁 선배가 정순이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지은호가 오래 짝사랑했던 이지혁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정순이 마음을 조금 살렸거든요. 정순이는 말했습니다. 그럼 선배 말 꼭 들어. 너 착한 마음으로 버티다가 쓰러지는 애야. 그 말이 지은호를 찔렀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착한 마음으로 버티다가 무너질 타입이라는 걸요. 그래서 지은호는 더 무서웠습니다. 이번엔 자기가 무너지면 누군가가 진짜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박영라 쪽은 이미 전날부터 지옥이 시작돼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프리덤 스튜디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웹툰 원고가 열려 있었지만 한 글자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박영라는 요즘 웹툰이 내 세계가 아니라 웹툰이 내 증거가 되어버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박진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아빠가 뜨는 순간 박영라 손이 먼저 굳었습니다. 박진석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라야. 곧 고성이가 너한테 갈 거다. 현금이 필요해. 박영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저 없어요.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있어. 내가 보낸다. 김비서가 문 앞에 둘 거야. 넌 그대로 고성이에게 줘. 조건은 하나야. 절대 열어보지 마. 박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왜? 제가 엄마한테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고성이가 움직여. 고성이는 내가 내민 돈 앞에서만 본성을 드러내니까. 박영라는 그 순간 자신이 딸이 아니라 도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박영라는 울컥해서 튀어나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저를 내쫓을 때 아빠는 박진석이 낮게 끊었습니다. 영라야. 지금은 감정으로 살 때가 아니야. 전화가 끊기자마자 문 밖에 두툼한 봉투가 놓였습니다. 박영라는 뜯지 않았습니다. 열어보지 말라는 말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을 부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라, 문 열어. 고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영라가 숨이 턱 막힌 채 문고리를 잡았을 때 이지환이 다가왔습니다. 이지환은 30세, 이지혁의 동생이고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입니다. 이지환은 박영라 곁에 늘 있었지만 연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애매한 거리였죠. 그래서 더 위태로웠습니다.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라야. 열지 마. 너 죽어. 박영라가 울먹였습니다. 엄마예요. 이지환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고성이야. 너를 딸로 본 적 없는 고성이. 그 말이 박영라를 찔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영라는 결국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고성이는 들어오자마자 숨도 고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2억 줘. 박영라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무슨 2억이에요? 고성이는 박영라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요. 내가 살아야 내가 산다. 박진석이 널 지켜줄 것 같아? 박진석은 너한테도 결국 계산할 거야. 박영라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박영라도 요즘 박진석을 보며 느끼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이 감정이 아니라 정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고성이는 박영라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웹툰 계약금 있잖아. 보증금도 있잖아.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나만 살면 다 다시 돌아와. 박영라가 울컥했습니다. 엄마는 늘 돌아온다고만 해요. 근데 돌아오는 건 없었잖아요. 고성이는 박영라 눈물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건 오직 돈 앞에서뿐이었거든요. 박영라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봉투를 슬쩍 손끝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지환이 박영라 손을 붙잡고 눈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마. 그런데 박영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거부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걸요. 박영라는 봉투를 고성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끝내요. 엄마, 제발. 고성이는 낚아채듯 봉투를 빼앗고 그 자리에서 열어 확인했습니다. 수표 정확히 2억. 고성의 얼굴에 기계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내 딸이네. 박영라는 그 말이 모욕이었습니다. 돈을 준 순간에만 딸로 인정받는다는 게요. 고성이가 봉투를 품에 안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기다려. 이 돈으로 판을 뒤집을 거야. 박진석 재산 절반은 내 거야. 고성이가 나가자마자 박영라는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이지환이 박영라 앞에 쪼그려 앉아 물었습니다. 너 방금 뭐 준 거야? 박영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아빠가 보낸 건데 열어보지 말라고 했어. 그때 박영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기다렸다는 듯 물었습니다. 가져갔니? 박영라는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져갔어요. 박진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가 박영라를 더 부숴버렸습니다. 박영라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빠, 그 돈 엄마한테 주는 거 아니죠? 엄마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죠? 잠깐 침묵이 흐르고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도난 신고했다. 박영라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도난 신고요? 박진석은 감정 없이 설명했습니다. 고성이가 수표를 한 장이라도 쓰는 순간 전산 경고가 뜬다. 그 순간 경찰이 움직인다. 난 그 타이밍을 오늘로 맞췄다. 박영라는 수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기가 엄마 손에 쥐어준 게 돈이 아니라 수갑이었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박영라는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잔인해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멈출 사람이 아니다. 넌 고성이가 멈출 수 없는 버튼을 눌렀다. 전화가 끊겼고 다음날 고성이는 VIP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박영라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증거가 아니라 함정이었다는 게 현실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고성의 체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진석 얼굴이 지친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잡으면서도 동시에 서버를 지우는 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병원에서 USB를 확보한 뒤 비밀리에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이지혁은 곧바로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회사와 거리를 두는 비혼주의자처럼 보여도 지금은 지은호가 걸려있는 판이니까요. 이지혁이 박진석을 마주하자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지혁, AP 쪽 백업 라인 열 수 있나? 이지혁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조건? 이지혁은 지은호를 떠올리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이번 판에서 빼주십시오. 박진석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박진석도 지은호가 얼마나 위험한 위치인지 알고 있었어요. 한우진과 엮인 순간부터 지은호는 고성이에게 지워야 할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박진석이 낮게 답했습니다. 약속하지. 대신 지은호도 더는 혼자 움직이지 않게. 그 통화는 지은호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을 고성의 남편으로만 봐왔고 박진석은 늘 차갑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지은호를 빼겠다고 말하는 순간 지은호도 느낀 겁니다. 박진석이 누군가를 지키려고 악을 선택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은호에게 사진이 왔습니다. 지강호가 어떤 차에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사진이 아니라 흔들리며 걸어 들어가는 사진. 더 무서운 사진이었어요. 누군가가 지강호를 협박만 한 게 아니라 유혹까지 했다는 증거니까요. 사진 아래엔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강호를 원하면 혼자 와. 지은호 숨이 멎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지은호, 나가면 안 돼.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강호가 이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놈들이 노리는 건 강호가 아니라 너야. 넌 증거라서. 지은호가 울먹였습니다. 나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이지혁이 단단하게 답했습니다. 지은호, 너는 사람으로 살아. 내가 그걸 지켜. 여기서 중간 리텐션이 크게 터집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시청자는 이 관계가 단순 로맨스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깨닫거든요. 그 시각 고성이는 경찰서 안에서 웃으려고 했습니다. 고성이는 수갑을 차고도 웃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성이에게도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거든요. 고성애 씨, 버리기 딱 좋은 타이밍이네요. 고성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문장을 보고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나도 이용당했나? 고성이는 경찰 앞에서 더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라가 시킨 거야. 박영라가 내 딸이니까 박영라가 나 함정에 빠뜨린 거야. 고성이는 끝까지 박영라를 방패로 쓰려 했습니다. 고성이는 딸을 딸로 본 적이 없었고 필요할 때만 딸로 불러왔으니까요. 박영라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고성이가 잡혀가는 순간에도 박영라를 끌고 들어가려는 걸 보고 박영라는 알았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박영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박영라는 작업실로 돌아가 웹툰 원고를 열었습니다. 박영라는 웹툰을 그리는 사람이지만 그날은 작가가 아니라 증거를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영라는 웹툰의 그림으로 단서를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누가 보면 연출인데 아는 사람은 아는 방식으로. 가운데 재단 이름, WJ 약자, 돈이 흘러간 경로의 암호. 박영라는 손이 떨리면서도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엄마는 지우지만 난 남긴다. 이지화는 박영라 옆에서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화는 박영라를 연인처럼 대하지 않았고 미끼처럼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영라로 봐줬습니다. 그게 박영라를 살렸습니다.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내 복수든 내 구원이든. 박영라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내 선택이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프리덤 스튜디오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멈칫하고 숨을 고르는 소리. 누군가가 들어오려다 망설이는 소리였죠. 이지환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지환은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이 판은 지금부터 박영라를 지우려고 할 거라는 걸요. 그 시각 박진석은 USB를 열기 위해 사람을 최소로 했습니다. 김비서 그리고 박성재 부사장만 불렀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 부사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엄마를 넘긴 손이 떨렸지. 박성재 부사장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박진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떨림 잊지 마. 그 떨림이 내가 엄마랑 다르다는 증거다. 박성재 부사장 눈가가 떨렸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무서워졌습니다. 증거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엄마도 증거, 지은호도 증거, 자기 떨림도 증거. 이 판은 사람을 사람으로 두지 않고 전부 증거로 만드는 판이었습니다. USB를 열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WJ 서버 백업 일부, 그리고 가운데 재단의 회계 흐름, 그리고 박진석 이름이 들어간 오래된 문서. 박진석은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손끝이 식었습니다. 김비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이건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깊다. 그때 박진석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박진석은 받지 않으려 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받는 순간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수표덧 아주 멋졌습니다. 박진석 눈빛이 굳었습니다. 누구지? 상대는 웃는 듯한 숨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잡힌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WJ 서버 이미 절반은 제 손에 있거든요. 박진석 손끝이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서버를 지우는 놈이냐? 상대는 대답 대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지은호 씨 조심시키세요. 이번 판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는 건 늘 증거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진석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고성이를 잡았는데도 이겼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확신만 남았죠. 그 시각 지은호는 문자 화면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를 원하면 혼자 와.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가 지킬게. 그런데 이번엔 지은호도 알았습니다. 나 혼자 못하겠다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이미 눈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같이 간다. 여기서 두 번째 CTA를 아주 짧게, 자연스럽게 붙입니다. 지강호가 미끼가 된 순간부터 판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 다음부터는 목소리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구독해두면 다음 편 연결이 끊기지 않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움직이되 혼자 나가는 선택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너 혼자 나가면 그건 내 용기가 아니라 그놈이 원하는 연출이야.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그럼 강호는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강호를 미끼로 쓴 놈이 누구인지부터 잡아야 해. 그래야 강호도 산다. 이때 이지혁과 박진석의 연결이 움직입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이지혁 AP 백업 라인으로 가운데 재단과 WJ 흐름을 교차해. 지워진 서버의 흔적을 거기서 잡아. 이지혁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가능합니다. 대신 지은호는 약속대로 빼주십시오. 박진석이 낮게 답합니다. 빼겠다. 그 약속은 쉬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은호가 증거라면 지은호를 빼는 순간 그놈은 더 난폭해질 수 있으니까요. 박진석은 그 위험을 알고도 약속했습니다. 그게 박진석이 선택한 악이었거든요. 지은호만큼은 지킨다. 박진석에게 그건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또 소식이 왔습니다. 이상철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김다정이 이상철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말해줘요. 지금 말해줘요. 이상철은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호. 김다정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필 지은호인지 김다정은 이유를 모르지만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지은호가 지금 판의 핵심에 걸려있다는 걸요. 정순이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정순이는 식당에서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은호야, 엄마 지금 간다. 너 혼자 있지 마. 정순이는 딸에게 의지해 살아온 사람이지만 딸을 지킬 때는 누구보다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나 혼자 아니야. 정순이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간다. 엄마는 내가 무너지는 걸 두 번 못 본다. 그 말이 지은호를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웃는 척을 하면서 버티는 사람인데 엄마의 두 번 못 본다는 말은 지은호 마음을 정면으로 때렸거든요. 그리고 그 밤 진짜 사건이 터집니다. 지강호의 위치가 끊깁니다. 지은호에게 문자가 옵니다. 지강호, 지금은 못 본다. 대신 한우진은 보여줄 수 있다. 지은호 숨이 멎습니다. 이건 선택 강요일 뿐 아니라 지은호의 죄책감을 칼로 쓰는 방식이거든요. 지은호는 한우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강호는 가족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지은호 손에 책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호, 내가 선택하면 너만 무너지는 게 아니야. 너를 선택하게 만들면 그놈이 이긴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그놈 이름을 들어. 이름을 듣는 순간 그놈도 흔들린다. 여기서 시청자는 목이 마릅니다. 이름이 뭐길래? 그 목소리 정체가 누구길래? 이 궁금증이 중간 이탈을 막아주는 가장 강한 고리입니다. 그 시각 프리덤 스튜디오. 박영란은 웹툰 업로드 버튼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박영란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엄마, 이건 내가 엄마한테 주는 마지막 선택이야. 돈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할 기회. 박영란은 결국 업로드를 누릅니다. 동시에 복도에서 문손잡이가 돌아갑니다.
이지환이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뒤로 밀어넣고 문 앞을 막습니다. 누구야?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택배입니다. 이지환은 웃지도 않습니다. 밤에 택배? 문 밖의 숨이 잠깐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이지환에게는 확신이었습니다. 택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확신. 이지환이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지환은 본능적으로 뛰어듭니다. 박영란은 뒤에서 비명을 삼킵니다. 이지환이 돌아오려는 찰나 박영란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박영란가 받기도 전에 문자로 먼저 뜹니다. 너의 웹툰 참 예쁘다. 그런데 예쁜 건 다 지워지고 싶어 하지. 박영란 손끝이 떨립니다. 이지환이 이를 악물고 돌아옵니다. 영란야, 나가자. 박영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어디로요? 이지환이 낮게 답합니다. 내가 증거로 지워지기 전에. 그 말이 박영란을 또 한 번 찢습니다. 증거라는 말이 사람을 사람으로 두지 않는다는 걸 박영란가 너무 잘 알게 되었거든요. 한편 박진석은 김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습니다. 회장님, 서버 남은 절반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놈이 지우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다. 박성재 부사장이 숨을 삼킵니다. 가져간다고요? 박진석이 낮게 답합니다. 그래. 지우는 척하면서 필요한 것만 빼서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거야. 박성재 부사장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엄마 고성이는 돈을 좋아했지만 진짜 괴물은 정보를 좋아한다는 걸요. 돈은 흔적이 남지만 정보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때 박성재 부사장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받자 낮은 목소리가 말합니다. 박성재 부사장님, 어머니를 넘긴 손이 떨렸죠. 박성재 부사장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상대는 웃는 숨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 떨림이 참 예쁩니다. 다음은 박영란 씨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지은호 씨죠. 전화가 끊깁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숨이 막혀서 박진석을 봅니다. 아빠, 우리를 보고 있어요. 박진석은 잠깐 침묵합니다. 그리고 낮게 말합니다. 그래. 드디어 얼굴 없는 놈이 목소리를 냈다. 그 시각 지은호와 이지혁은 골목 쪽으로 이동합니다. 지은호는 겁이 났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지은호, 내가 무서워하는 건 두 가지지. 강호 잃는 거, 우진 잃는 거. 지은호가 울먹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내 책임 같아요. 이지혁이 단단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그놈이 만든 죄책감이야. 그 순간 지은호 휴대폰에 위치 공유가 뜹니다. 지강호가 아닌 낯선 곳의 위치. 그리고 한 줄. 혼자 와. 아니면 강호를 다치게 한다. 지은호 숨이 멎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 휴대폰을 빼앗듯 보고 말합니다. 이건 너를 떼어내려는 거야. 지은호가 흔들리며 말합니다. 그래도 강호가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강호를 구하되 내가 미끼가 되지 않게 움직인다. 약속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끄덕임은 사랑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지은호에게 신뢰는 어려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지은호는 늘 내가 해야 해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지은호는 처음으로 같이 해야 해를 선택합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얼굴은 어둠 때문에 선명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지은호 씨, 드디어 만났네요.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묻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남자는 웃는 듯한 숨을 흘리며 말합니다. 나는 고성이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지혁도 숨이 굳습니다. 박진석이 말하던 진짜 괴물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이제 이름을 알려드릴까요? 이지혁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 이름, 내가 먼저 듣지. 남자가 웃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지혁이 묻습니다. 조건? 남자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지은호 씨가 당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은호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지은호는 늘 선배 이지혁을 좋아해왔지만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의 판입니다. 남자는 그 판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은호의 감정까지 이용하려는 겁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배 이게 무슨 이지혁이 단단하게 답합니다. 지은호, 넌 누구도 선택하지 마. 선택은 그놈이 원하는 거니까. 남자가 웃는 숨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럼 선택을 더 쉬워지게 해드릴까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지강호의 영상이 짧게 뜹니다. 지강호가 어딘가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지강호 옆에는 누군가의 손이 보입니다. 손에 반지가 하나 끼어 있는데요. 그 반지는 어딘가에서 본 듯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멈춥니다. 이지혁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 반지. 남자가 말합니다. 지강호를 살릴까요? 한우진을 살릴까요? 지은호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에게 그건 질문이 아니라 칼이었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CTA를 아주 짧게 엔딩 문턱에만 붙입니다. 지금 다음 한마디가 이 판의 진짜 이름입니다. 여기서 끊기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구독해두면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전개에서 그 이름이 공개됩니다. 그 순간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나 도망 안 칠래요. 이지혁이 지은호 앞에 섭니다. 그래. 도망치지 마. 대신 내가 앞에 선다.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좋아요. 그럼 내 이름은?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호. 박영라가 사라졌어. 지은호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지혁이 이를 악물고 남자를 노려봅니다. 남자는 웃는 숨을 흘리며 말합니다. 보셨죠? 증거는 늘 먼저 사라집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당신 진짜 뭐야? 남자가 낮게 속삭입니다. 사람을 증거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시 입을 열어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전화벨이 울립니다. 박진석 휴대폰입니다. 김비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회장님, 서버 마지막 백업 라인까지 뚫렸습니다.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지은호 위치 지금 당장 잡아. 박성재 부사장도 동시에 듣습니다. 지은호. 박성재 부사장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결심합니다. 엄마를 넘긴 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엄마를 만든 놈을 멈춰야 한다고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입꼬리를 올립니다. 지은호 씨, 이제 선택이 더 쉬워졌네요. 지강호도 한우진도 박영라도 하나씩 사라질 겁니다. 당신이 계속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요.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지. 근데 너는 사람을 증거로 만들고 싶어 하지. 남자가 웃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드디어 이름의 첫 음절을 꺼내려는 순간 이지혁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합니다. 말해. 내 이름. 내가 끝까지 듣는다. 그 순간 화면은 끊겨야 합니다. 이름 한 글자 나오기 직전에서요. 시청자는 그 한 글자를 듣고 싶어서 다음 편을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판의 지옥문이 이제야 진짜로 열렸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